전과자가 어딜 나서 감히 가문의 얼굴에 똥칠을 하려고. 쫙! 대한민국 최고 로펌한 앤 파트너스의 7천억 원 조인식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서명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함정입니다. 수십 명 앞에서 뺨을 맞고 쓰러진 며느리 채희 씨.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건 누구도 예상 못한 완벽한 독일어였습니다. 사인을 하려던 시아버지의 손이 멈추고 독일 회장의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단 1분 만에 가문의 서열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년 전 그녀가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법조계의 성역이라 불리는 로펌 한앤드 파트너스의 대저택. 그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로 오늘도 차가운 물걸레를 밀며 무릎을 꿇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이자 동시에 가장 천한 종 취급을 받는 서채의 씨였지요.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은 비린내 나는 걸레를 쥐고 있는 이 손이 불과 몇 시간 뒤 대한민국을 뒤흔들 7천억 원짜리 계약서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야, 서채희. 거실 구석에 먼지 앉은 거 안 보여? 정가자년을 집안에 들였더니 복이 달아나나 왜 이렇게 매사가 지저분해.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명품 슬리퍼가 채희 씨의 손등을 짓밟았습니다. 이 집안의 안주인이자 전직 법원장 부인인 박명자 여사였죠. 그녀에게 채희 씨는 며느리가 아니라 가문의 수치를 덮기 위해 들인 방패막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답니다. 채희 씨는 밟힌 손등의 통증보다 더한 가시가 가슴에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바닥을 닦았을 뿐이지요.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삶을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 계신 친정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독일 바그너 그룹과의 불평등한 계약으로 회사가 공중분해되며 충격에 쓰러지셨고 그 빚과 책임을 시댁에서 떠안는 조건으로 채희 씨는 이 집의 노예가 되기로 한 것이었답니다. 사실 채희 씨가 정가자라는 주홍 글씨를 쓰게 된 것도 이 집안의 추악한 음모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직후 남편 한성진 변호사가 저지른 치명적인 공탁금 유용 사건. 가문의 제명을 막기 위해 시어머니 박명자는 채희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었죠. 채희야, 내가 딱 1년만 고생해다오. 우리 힘이면 너 금방 빼낼 수 있어. 내 아버지 회사도 우리가 살려주마. 당시 성진의 전담 법률 비서로서 모든 실무 서류 기한과 공탁금 관리를 실질적으로 대행했던 채희 씨는 자신이 단독으로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반박하기 힘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시어머니에게 교묘히 악용당한 것이었답니다. 그건 악마의 속삭임이었답니다. 채희 씨가 죄를 뒤집어쓰고 차디찬 감옥으로 들어가는 순간 시댁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약속했던 탄원서는커녕 면회조차 오지 않았고 아버지는 배신감에 몸져 누워 결국 회사는 파산하고 말았지요. 채희 씨는 그렇게 억울한 5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박명자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채희 씨가 감옥에서 보낸 그 5년은 그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다는 점이지요. 채희 씨는 감옥 안에서 아버지가 남긴 독일 무역 법률 서적들을 수천 번, 수만 번 씹어 삼켰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봉사활동을 오던 노령의 독일인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는 알고 보니 과거 바그너 그룹의 최대 경쟁사에서
수십 년간 수석 법률 고문을 지냈던 은둔의 천재였답니다. 바그너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한국에서 억울한 음모에 휘말렸던 그는 자신과 닮은 처지의 체이에게 모든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가르침 아래 체이 씨는 독일 현지인조차 혀를 내두를 베를린 표준어를 마스터했고, 특히 바그너 그룹이 한국 기업을 사냥할 때 쓰는 특수 독소 조항들을 완벽하게 꿰뚫게 되었지요. 훗날 박명자 여사가 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피눈물을 흘리게 될 줄은 이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을 테지요. 행사 전날 밤 체이 씨는 거실 소파 밑을 닦다가 성진이 흘려놓은 독일어 계약서 초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심코 서류를 훑어보던 체이 씨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5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단어, 양도이라는 독약 같은 조항이 더욱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어머님, 이 계약서 조항이 좀 이상합니다. 독일어에서 이 단어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모든 권리를. 체이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던 찰나 박명자 여사의 손이 매섭게 날아와 체이 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어디서 정과자년이 감히 법률 서류에 눈을 대. 재수없게 어디서 아는 척이야? 너는 내일 호텔 행사장 구석에서 귀빈들 수발이나 들어. 독일 놈들이 워낙 깐깐하니 말기 못 알아듣는 호텔 직원보다 입 무겁고 부려먹기 편한 내가 가서 쥐 죽은 듯. 차나 날라. 눈에 띄기만 해봐. 그날로 내 아버지 산소호흡기 떼버릴 테니까. 체이 씨는 바닥에 쓰러진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뺨의 통증보다 그녀를 더 자극하는 건 이 오만한 인간들이 또다시 바그너라는 거대 괴물에게 잡아먹히려 한다는 한심한 사실이었지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로펌 한앤드 파트너스의 사활이 걸린 독일 바그너 그룹과의 7천억 규모 의료기기 독점 공급 조인식. 시아버지 한동석 대표는 이번 계약만 성공하면 로펌을 재벌급으로 키울 수 있다는 야망에 부풀어 있었고, 무능한 남편 성진은 자기가 다 해낸 일인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서울 최고의 호텔 VIP룸.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독일 바그너 그룹의 루카스 대표 일행이 고압적인 자세로 입장했습니다. 한동석 대표와 남편 성진은 굽실거리며 루카스를 맞이했으나 분위기는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독일 측은 예상보다 훨씬 까다로운 기술 이행 조건을 내세웠고, 로펌에서 수천만 원을 주고 고용한 인류 통역사들은 루카스의 날카로운 독일 법률 경호 앞에서 쩔쩔매며 오역을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당황하여 만년필을 든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루카스 대표의 미간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조용히 구석에서 차를 나르던 체이 씨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 조항에 사인하는 순간 시댁 로펌은 수천억의 손해배상을 뒤집어쓰고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가 감히 예상했을까요? 잠시 후 이 정적을 깨고 터져나올 비명과도 같은 며느리의 외침이 멸시받던 정과자의 이름표를 떼어내고 가문의 권력을 통째로 뒤바꿔 놓을 서막이 될 줄은 말입니다. 체이 씨는 쟁반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테이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인식 당일 호텔 VIP룸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독일 바그너 그룹의 루카스 대표는 시종일관 차가운 눈빛으로 시계만 내려다보았고, 한동석 대표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동석 대표는 자신이 믿었던 아들과 아내가 얼마나 거대한 함정을 파고 며느리를 그 속에 밀어넣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답니다. 행사장 구석에서 찻잔을 닦던 체이 씨는 잠시 밖으로 나와 화장실
근처 로비에서 길을 잃고 당황해하는 한 외국인을 발견했습니다. 루카스 대표의 수행 비서였지요. 저기, 혹시 VIP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당황한 비서가 독일어로 묻자 호텔 직원들이 어리둥절해할 때 채희 씨가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가 유창한 독일어로 답했습니다. 직진해서 왼쪽으로 가세요. 복도 끝에 VIP룸이 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독일어는 단순한 회화가 아니었습니다. 베를린 상류층이나 최고급 법조인들만이 사용하는 고결하고 품격 있는 문장어였지요. 우연히 그 옆을 지나던 시아버지 한동석 대표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내 며느리가 저런 독일어를? 시아버지는 충격 어린 눈으로 채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아내 박명자의 말만 믿고 며느리를 무시해왔던 그는 자신의 눈이 멀어 집안에 보석을 두고도 몰랐다는 사실에 자책하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루카스 대표가 내민 계약서 15조의 특정 단어. 한국 측 통역사는 이를 단순히 기술 공유라고 번역했지만 채희 씨의 귀에는 기술 강탈 및 무상 양도라는 바그너 그룹의 전형적인 사냥 문구로 들렸습니다. 채희 씨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협박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 나서지 않으면 로펌은 물론 대한민국 정밀 기술이 통째로 넘어가게 될 위기였지요. 한동석 대표가 만년필을 들어 최종 서명을 하려는 순간 펜촉이 종이에 닿아 잉크가 아주 미세하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 채희 씨는 쟁반을 쥔 손을 바르르 떨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그 서류에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정적을 깨는 채희 씨의 외침에 만년필을 든 시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동시에 박명자 여사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채희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이 정가자년이 미쳤나? 어디서 가문의 대사에 죄를 뿌려. 당장 안 끌어내. 박명자 여사의 매운 손날이 수많은 귀빈 앞에서 채희 씨의 뺨을 다시 한번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채희 씨는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안경이 날아갔습니다. 조인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지요. 남편 성진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고 로펌의 변호사들은 정가자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며 조롱 섞인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루카스 대표가 미개한 광경이라며 비난하고 나가려 할 때 바닥에 엎드려 있던 채희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채희 씨의 입에서 사자우 같은 독일어가 터져 나온 것이지요. 멈추세요, 루카스 씨. 당신은 지금 15조항에 명백한 사기 문구를 넣어놓고 도망치려는 것 아닙니까? 그녀의 단호하고 날카로운 독일어 목소리에 루카스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멈춰 섰습니다. 채희 씨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지도 않은 채 루카스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5년 전 한국의 서무역을 무너뜨렸던 그 수법. 다시 쓰시려다니요. 제가 감옥에서 당신들의 그 비열한 문장들을 분석하느라 5년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절대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장내는 얼어붙었습니다. 통역사조차 해석하지 못한 고난도 법률. 독일어를 집안의 방패막이었던 정가자 며느리가 원어민보다 더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으니까요. 시아버지 한동석 대표는 아까 로비에서 본 장면을 떠올리며 마이크를 채희 씨에게 넘겼습니다. 채희야, 내가 말해봐라. 내가 이 함정을 증명한다면 내가 가문의 이름으로 널 지켜주마. 시아버지의 파격적인 선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박명자 여사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에요? 저녀는 우리 집안 망신시킨 정가자라고요.
주방 구석에서 걸레질이나 하던 년이 뭘 안다고 마이크를 줘요? 여보, 당장 전현 끌어내라고 하세요. 박명자 여사가 최희 씨의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자 한동석 대표의 사자후가 회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입 다물어. 지금 집안 망하게 생겼는데 정과자가 문제야? 저 아이의 독일어는 여기 앉아있는 변호사들보다 100배는 더 품격 있었어. 채희야, 계속해라. 내 실력으로 이 함정을 증명해보거라. 시아버지의 짧고 서슬 퍼런 일갈에 박명자 여사는 마치 투명한 벽에 부딪힌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미 채희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박명자 여사의 눈동자가 공포로 일렁였지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채희 씨의 입을 통해 박명자가 숨겨온 추악한 배신의 역사가 하나둘씩 베일을 벗을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VIP 회의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서 일어선 채희 씨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탁자 위에 놓인 계약서 15조를 손가락으로 단호하게 짚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 대표를 향해 쏟아낸 그녀의 독일어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억대 연봉의 변호사들을 한순간에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기에 충분했지요. 루카스 씨, 이 문장에 사용된 단어는 단순한 권리 공유가 아니라 한국 측의 모든 지식 재산권을 바그너 그룹의 무상으로 영구 귀속시킨다는 이중적인 법률 용어입니다. 당신들이 5년 전 우리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릴 때 썼던 그 치졸한 수법을 제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갑고 예리했습니다. 루카스 대표는 안경을 고쳤으며 채희 씨가 지적한 문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지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동시에 경외심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바그너 그룹 내부에서도 단 몇 명의 수석 변호사들만이 알고 있던 극비의 독소 조항이었으니까요. 이 미세한 차이를 잡아내다니. 당신 대체 정체가 뭡니까? 루카스가 경악하며 묻자 채희 씨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답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만든 그 비열한 법적 그물에 아버지를 잃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감옥에서 당신들의 법전을 통째로 씹어 삼킨 사람입니다. 오늘 이 계약서 제가 다시 씁니다. 거절하신다면 이 조항의 함정을 독일 본사와 국제 언론에 공식적으로 폭로하겠습니다. 루카스 대표는 결국 서류 가방을 다시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즈니스의 세계는 냉혹한 법이지요. 자신의 패를 완벽하게 읽어낸 이 괴물 같은 여자를 적으로 두느니 차라리 항복하는 게 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제안대로 조항을 수정하지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법조인 중 당신이 가장 위대합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독일 최대 기업의 대표가 며느리 채희 씨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사과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조인식장은 이제 환호 대신 시댁 식구들의 사색이 된 얼굴들로 가득 찼습니다. 성공적으로 계약이 수정되고 서명이 끝나는 순간 시아버지 한동석 대표는 감격에 젖어 채희 씨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꼴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시어머니 박명자였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멸시하던 며느리가 영웅이 되는 꼴에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쇼야. 전혀는 그냥 우리 성진이 앞길 대신 막으라고 감옥 보낸 방패막이일 뿐이라고. 감옥에서 썩을 거. 우리 덕에 나와서 밥 얻어먹고 살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내가 감히 누구 앞에서 영웅 대접을 받아. 박명자의 비명 섞인 폭언이 회의실 벽을 때렸습니다. 순간 시아버지 한동석 대표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만년필을 쥔 그의 손이 바르르 떨리더니 이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박명자, 방금 뭐라고 했어? 방패막이? 채희가 감옥에 간 게 성진이 때문이었단 말이야? 여보, 그게 아니라. 박명자는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곁에 서 있던 남편 성진의 멱살을 잡고 포효했습니다. 말해, 내 자식 살리겠다고 남의 귀한 딸을 제물로 삼았단 말이냐? 너희가 사람이냐 아니면 짐승이냐? 성진이 너 오늘부로 변호사 자격증 반납하고 이 가문에서 내 이름 석자 지워버릴 줄 알아. 시아버지의 사자 후에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성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고 박명자는 사들사들 떨며 시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지요. 하지만 한동석 대표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날의 조인식은 로펌 한핸드 파트너스의 성공 기념일이 아니라 가문의 추악한 권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 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며칠 뒤 로펌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약속대로 박명자와 성진을 가문과 로펌에서 영구 퇴출했습니다. 박명자는 평소 자기가 멸시하던 요양원의 초라한 방으로 쫓겨났고 성진은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채 시골지사로 좌천되었지요. 반면 채희 씨는 이제 물걸레 대신 펜을 쥐었습니다. 그녀는 로펌의 수석 전략 고문으로 추대되었고 바이어 루카스 대표는 오직 채희 씨만을 믿고 추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채희 씨는 이제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아버지가 누워 계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지요. 아빠, 이제 나 아무도 무시 못해. 아빠 병원비도 우리 회사 명예도 내가 다 지켰어. 그때였습니다. 평생 미동도 없던 아버지의 손가락이 채희의 손 안에서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까딱이며 움직였습니다. 채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채희 씨의 등 뒤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방패막이도 정가자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운명을 개척한 가문의 진짜 주인이었지요. 쫓겨난 시어머니가 길거리에서 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채희 씨는 선글라스를 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랬죠? 진실은 주머니 속 송곳 같아서 언젠간 뚫고 나온다고요. 이제 그 죄 평생 속죄하며 사세요. 그녀를 태운 검은색 세단이 활짝 열린 로펌의 정문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그 꼭대기에 선 서채희 씨의 전설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답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사이다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며느리 채희 씨의 앞날을 함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채희 씨에게 큰 힘이 됩니다.